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접종 증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지며 3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일로부터 바로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명부 인식 때 딩동 소리가 나게 되며 시설 관리자는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비롯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 전자출입 명부 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과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종이로만 발급하던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도 전자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오미크론 폭증세가 거셉니다.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최근 확진자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할 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격리 해제 전에 음성 확인 요건을 추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최고치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감염자 폭증으로 당장 미국에서 불거진 문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겁니다. 미국 ABC 방송은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인용해 오미크론 급증으로 응급 의료 종사자의 30%와 수방관의 17%가 병가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Literally don't have enough firefighters to staff the amount of first responder apparatus currently in operations.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감염 증세가 비교적 경미한 데다 기업들도 아우성을 치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무증상자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는데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CDC가 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격리 해제 전 검사 의무화는 지침에 포함하지 않아서입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이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obviously has generated a number of questions about at that 5-day period, should you or should you not be testing people? There'll be further clarification of that coming very soon. 그러면서 CDC도 격리기간 단축 지침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알고 있다면서 CDC가 곧 새 지침을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자 전체로 확대했다고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저녁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자 전체와 의료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1,000명 미만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3주 만에 약 5,000명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15명으로 14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129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078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36명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1명 증가해 누적 1,318명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습니다. 선거를 2달여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 정책 경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세대를 겨냥해서 월세 지원 공약을 내놨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반값 임대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행보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후보. 청년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미래당사 격안식에 참석해 2030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 넘치는, 기회 넘치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SNS를 통해 밝힌 월세 공제 확대 정책도 청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산이 적고 소득도 낮은 청년층일수록 월세 따라잡기가 어렵다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월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제율도 5%포인트를 올려 2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들과 간담회 뒤 반값 임대료 공약을 내놨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대출해주고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쓰였다면 50%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재정 한 50조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윤 후보는 하루 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등
공약 4개를 잇따라 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을 찾아 현 정권에 대해 원색적 비난 발언을 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후보 메시지와 연설문 모두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아동청소년부 신설과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절대 빈곤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기초생활보호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승, 윤석열 후보의 하락과 함께 또 눈에 띈 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 추세였습니다. 고무된 안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를 일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 그리고 단일화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들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약진입니다. KBS 조사를 보면 지난달 20일 4.8%였던 안 후보 지지율, 2주 만에 8.1%로 올랐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스스로를 중도로 밝힌 층에서는 1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7% 가까이 하락한 것과 대비됩니다. 존재감을 키운 안 후보의 정치권에선 단일화 논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 후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시대를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새 시대의 마청이 되지 않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1월 내내 정책과 도덕성을 내세우면 설 연휴 즈음에는 양강구도의 균열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가장 복잡해진 건 국민의힘입니다. 한때 합당까지 논의하다 멈춰선 뒤 안 후보 지지율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변수가 된 겁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최근엔 일정 부분은 도움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가 아니라 2030 지지층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선거에 지기 싫어서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요. 관건은 지지율일 겁니다. 안 후보 지지율이 일시적 반등세일지 안정적 상승세를 보일지 또 윤 후보 지지율은 어떨지 그 추이에 야권 논의가 연동돼 있습니다. 여당 역시 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뤄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를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메시지가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4층에 살던 주민 2명이 대피하다 지상으로 추락해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 일부가 타며 약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에 연기가 꽉 차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밤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에서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바짝 긴장한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월북자의 생사 여부가 우려됩니다. 김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월 1일 밤 9시 20분쯤 강원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이 우리 군의 열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지만 결국 10시 40분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게 최종 확인됐습니다. 1월 1일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현재 합참 전투태세 검열실에서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월북자가 누군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은 월북자를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관계기관과 추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존 여부도 문제인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 국가 비상 방역 규정을 내세워 서해상에서 우리 40대 공무원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상 방역 사업을 국가 사업의 제1순위로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에선 작년 2월 북한 남성 한 명이 오리발을 착용해 배수로를 통해 귀순하기도 했고 그보다 3개월 전엔 월남한 북한 남성 한 명이 14시간여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2년엔 북한군 병사가 우리 군 초소문을 두드려 귀순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가 부족하다 보니 대리점들이 차값을 올려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연말연시 기간에 자동차 구매가 크게 증가합니다. 상여금 등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데다 장거리 여행을 많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베이징 자동차 대리점들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가 부족해 차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 基本上像常卖的 X4加5啊，这都定死了，6、7、8什么的那个加30也是定死的。 각종 옵션을 강권하거나 사후 관리 명목으로 값을 올려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무부 규정에 따라 대리점들은 판매 장소의 출고 시 자동차 가격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가격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급한 마음에 판매자의 설명에만 의존해 구두 계약으로 구입하지 말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지난해 6월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의 최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수컷 판다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입니다. 지난해 6월 이 우에노 동물원에서 쌍둥이 판다가 기대 속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몸무게는 불과 124g, 6개월 만에 훌쩍 커버린 것입니다. 2달 만에 판다 특유의 흑백의 털이 나타났고 석 달 만에 몸무게는 5kg에 몸 길이가 60cm 정도가 됐습니다. 이름은 19만 건의 시민 아이디어에서 고른 것입니다. 자라면서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성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샤오샤오는 활동적인 개구쟁이 느낌이고 레이레이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성격입니다. 현재 엄마 판다 신신까지 세 식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추첨을 통해 선발된 하루 1,000명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크기가 작은 조랑말 한 마리가 처참하게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Ja, haben dann das Pony tot aufgefunden, ne? Beziehungsweise die Reste von dem Pony. Da war ja nicht mehr viel von da, ne? Ja. Es war schon heftig. 인근의 다른 양 목장에서도 늑대의 습격으로 3년 새 30마리 가까이 잃었습니다. 한때 독일에서는 늑대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지난 2000년부터 야생에서 서식하는 늑대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보호 노력으로 인해 지금은 전국에 걸쳐 157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개체수 상한선을 도입해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동물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 인간과 늑대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스페인의 한 생명공학 대학생인 22살 데이비드 씨는 희귀질환으로 오른쪽 팔장애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레고를 활용해 직접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는 아이콘으로 불리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레고 의수는 팔이 없는 8살 어린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Well, now I can grab things with my hand. Before I couldn't. 일반 우수는 무게 때문에 아이의 척추에 무리를 주지만 레고 우수는 가벼워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Se pegó 1.300 kilómetros para venir a probar la prótesis y creo que la sonrisa que se llevó cuando le empezó a funcionar y que la podía usar con total normalidad es el mejor regalo que he tenido nunca. 데이비드 씨는 다음 목표로 팔과 팔꿈치가 따로 움직이고 손가락도 교체 가능한 레고 우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올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종전선언 지지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밀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할 당시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中方同有关方面就半岛事务保持着沟通协调，我们将继续发挥建设性的作用。 중국의 종전선언 공개적 지지는 북한과 사전 조율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와 쌍궤 병진, 쌍중단 입장을 밝혔던 만큼 협의 과정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년째 코로나로 국경이 막히면서 북중 간 인적, 물적 왕래는 크게 줄었습니다. 실질적 교류는 감소했지만 북중 유대 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에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올해 미중 전략 경쟁 격화에 따라 북중이 더 밀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맹들과 함께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지난해 러시아와 우호를 다진 중국은 유일한 혈맹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새해 신년사에서 타이완 통일이 중화민족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한이 안보 딜레마를 내세워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에 가까워지고 있고 은평구에 이어 강북구와 도봉구도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매수 심리가 크게 줄어들어서 이미 팔자가 사자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주택 공급과 기준금리 인상, 여기에 2달 뒤 대선까지 여러 변수 속에 새 집값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김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3주 내리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는 세종시입니다. 그래도 한쪽에선 여전히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입주도 많이 하고. 거래가 사실상 거의 끊긴 상황에서 지난해 봄 12억 원까지 올랐던 이 아파트는 최근 8억 7천만 원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매수자가 있으면 그래도 이럴 때 파는 게 안 낫냐 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들도 이제 머리를 생각해서 그래. 파는 게 그래도 가져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뭐 1억씩 또 조절하고. 서울도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매수세가 위축됐습니다. 이번 달 있을 수 있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런 추세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자율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2022년 말까지 기준금리 1.5가 됐을 때 서울시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17% 사이로 떨어져요. 하지만 서울의 경우 많은 사람이 원하는 도심 내 직장 거주 근접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폭은 제한되더라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적은 부분들이 여전히 매수 수요층이 탄탄한 가운데서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자들의 계약 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만큼 전셋값 안정 여부가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월 대선 결과도 변수입니다.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까지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곤 있지만 선거 전까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지난해 무장 세력 탈레반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프간인 특별 기여자들 기억하실 텐데요. 전남 여수에 있는 임시 거처에서 우리말 교육 등을 받고 있는 이들을 이정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자녀들을 위한 우리말 수업 시간. 친구들과 동요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듭니다. 한글도 또박또박 씁니다. 엄마들도 넉 달 동안 우리말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선생님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너무 도와주었어서 오늘은 한국어 잘해요. 기합과 함께 발차기를 하며 태권도도 배웁니다. 최근 아이들은 모두 노란 띠를 땄습니다. 히잡이 벗겨지면 고쳐 써가며 선생님 말에 집중합니다. 지난해 8월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들어온 387명은 10월부터 여수 해경교육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학교 다닐 생각에 새해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چون در افغانستان تعلیم خود ادامه داده نمیتونستیم اینجا خاص از خاطر تعلیم آمدیم و وقت مکتب میریم خوش هستیم که تعلیم یاد میگیریم. 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해 2달 만인 지난해 10월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한국과 아프간 두 나라 앞글자를 따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일할 거예요. 빨리 일해요. 빨리 한국말 말할 수 있어요.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지만 고향에 남은 가족들이 걱정입니다. چطور است مریضیت؟ خوب هستم بچه مریض هستم با خودم چند روز بعد بسیار مریض هستم پیش دکتر رفته بودم دوا گرفتم مریض هستم. 새해 소망으로 고국 가족들이 안전하기를 빕니다. 돈 벌으면은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아프간인 특별 기여자들은 이달 초부터 차례로 교육원을 떠나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 오늘 아침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이 영하 15도, 파주가 영하 14.5, 제천이 영하 13.5, 서울이 영하 8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낮아 추웠습니다. 한편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던 동쪽 지방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 이어 일부 충북 남부와 전남 동부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이렇다 할 눈비 소식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밤한때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강릉과 대구가 6도, 광주가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